네, 안녕하십니까. 웹스 시스템 기술부의 김동진입니다. 지금부터 40분간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구조해석 어디까지 연계될까이고요. 간략한 내부 상세 사양으로는 열 해석을 통해서 온도 분포 결과를 획득하고 구조해석을 통해서 열팽창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는 것과 그 다음에 풍압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면의 압력 결과를 구조 시뮬레이션 쪽으로 가져와서 해당 압력에 의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플라스틱 제품군의 잔류 응력을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구조해석 쪽으로 가져와서 구조해석과 연계해서 구조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솔리드웍스 모션을 이용을 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총 4가지의 컨텐츠를 가지고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굉장히 다양한 시뮬레이션 구조 스터디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해석 안에도 보시면 선형 해석부터 해서 피로, 고유진동, 좌굴, 열 전달 문제, 드랍 테스트, 그 다음 최근에는 위상 최적화 모듈까지 들어왔죠. 그 다음에 비선형 문제, 동적 문제, 복합제 문제도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로우 시뮬레이션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유체에 대한 해석 문제, 또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사출에 대한 문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직은 조금 많이 사용하진 않고 있지만 서스테너빌리티라는 기능을 통해서 환경적인 문제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솔리드웍스 구조 쪽과 모든 스터디를 어느 정도는 연계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4가지 예제를 저희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열 전달 문제를 구조 쪽과 연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열 전달 해석을 먼저 수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온도 구배를 구조 쪽에서 가져와서 팽창 문제 이런 것들 또는 변이, 변형, 응력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웍스 안에 있는 모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통해서 부품과 부품 간의 어떤 접촉 문제라든가 또는 제품의 원심력 조건을 다시 구조적으로 가져와서 해석을 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플로우 시뮬레이션에 있는 기능을 통해서 어떤 풍압이라든가 유압 이런 것들이 걸렸을 때 특정 면에 걸리는 면 앞 조건을 다시 구조적으로 가져와서 이 조건을 가지고 다시 구조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출에 의해서 사출 해석을 완료한 후에 그 플라스틱 제품 안에 있는 잔류 응력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구조 해석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솔리드웍스가 완전히 통합되어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이것들을 라이브 데모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예제는 열 전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플레이트 위에 특정한 두꺼운 플레이트 위에 열원을 가지고 있는 모델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얇은 플레이트를 얹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돌출되어 있는 부분에 이 얇은 플레이트를 얹어서 이 플레이트의 온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변형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려면 먼저 열 해석을 먼저 수행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쪽에 스터디 들어가시면 열 조건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열 2번이라고 이렇게 스터디 이름을 명명하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에는 여러 개의 어셈블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개 파트 리스트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앞쪽의 조건을 좀 미리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게 되면 앞쪽에 있는 얇은 플레이트, 위쪽 상단에 있는 얇은 플레이트는 보통 탄소광으로 지정을 했고요. 아래쪽 하단에 있는 두꺼운 플레이트는 1060 합금으로 정의됐고 나머지들은 모두 구리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이 조건 그대로 한번 가져올게요. 네, 드래그해서 열 2번 쪽으로 옮겨주면 이렇게 재질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죠. 자, 그럼 재질이 가져와져 있는 상태에서 자, 접촉 세트를 먼저 정의를 해주도록 할 건데 자, 열 해석을 할 거니까 이 접촉 세트는 열 전달이 가능한지 또는 절연 관계인지 이렇게 2가지밖에 진행이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둘 다 열이 전달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값으로
두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열 하중을 부여해주도록 할 건데요. 위쪽에 있는 플레이트는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중 조건의 온도를 통해서 이쪽에 열원들을 정의를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근데 열원은 이렇게 얇은 코인처럼 생겨 있는데요. 특정 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필터 도구를 통해서 바디로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8개의 바디를 모두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8개의 바디가 약 200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0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정상 해석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 온도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 자, 그럼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정의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열 하중에 대류계수를 정의를 해줄 수가 있는데, 잠깐 모델 쪽으로 가져와서 설계 바인더를 준비를 했었는데, 자, 지금 제가 그냥 정의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열 대류계수를 통해서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류계수를 통해서 아래쪽 하단의 면으로 얼마만큼의 열이 손실이 되는지를 정의를 해줄 수가 있는데 약 65라고 가정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 주변 환경의 온도는 약 18도라고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열 대류계수 같은 경우는 솔리드웍스의 도움말 같은 것을 이용을 해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대류 열 전달 계수라는 도움말 이용을 하게 되면 이쪽 안에 있는 열 전달 계수 값을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특정 책에 있는 값들을 이용을 하셔서 특정 값을 정의를 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해주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메쉬를 시간 관계상 조금 러프하게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메쉬는 약간 러프하게 1차 요소로 해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위쪽에 있는 바디가 자, 숨겨져 있는데 잠깐만요. 메쉬를 다시 작성을 해주도록 하죠. 자, 곡률 기반 메쉬로 작업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트가 숨겨져 있는데요. 자, 메쉬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위쪽에 플레이트까지 메쉬가 진행이 됐죠? 자, 해석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실행 정의를 해주게 되면 19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저희는 켈빈이 좀 익숙하지가 않죠? 그래서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섭씨로 정의 편집을 통해서 단위를 켈빈에서 섭씨 정도로 바꿔주게 되면 자, 200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고 아래쪽 하단에는 125도 정도의 온도 구배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열 전달 문제를 통해서 열의 구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다시 구조 쪽으로 가져와서 열 변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스터디를 새로 하나 또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정적 해석에 들어가시게 되면 열 해석을 가져와서 해석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재질이 같은 게 좋으니까 기존에 있는 열 해석 쪽에서 드래그해서 정적 해석 쪽으로 재질을 이관시켜 주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연결 조건을 좀 정리를 해주도록 할 건데 이 플레이트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다 본드 결합 처리할 거고요. 플레이트와 나머지 파트들은 다 관통 없음으로 처리를 해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미끄러질 수 있도록 자, 전체 접촉을 일단은 제가 관통 없음, 즉 이 부분이 슬라이딩이 될 수 있도록 정의를 해주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파트들은 모두 접착이 되어 있다고 볼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연결의 접촉 세트를 정의를 해주도록 할 건데요. 자, 어차피 자동 접촉 세트를 이용을 해서 한 번에 쭉 이렇게 선택을 해주도록 하고 접촉 세트 찾기라는 기능을 누르게 되면 면과 면이 붙어있는 면들을 이렇게 찾아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자, 본드 결합으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이쪽에 있는 코인 부분이 아래쪽 플레이트하고 본드 결합이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접촉 세트까지 정리를 해줬고요. 자, 다시 플레이트를 보이게끔 해놓고
자, 제대로 연결이 접촉 세트가 정리가 됐는지 시각화 플롯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화 플롯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아래쪽에 있는 플레이트 면하고는 지금 현재 본드 접촉이 이루어져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나머지들이 지금 슬라이딩 될 수 있도록 다 관통 없음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구속 조건을 몇 가지를 좀 정의를 해주도록 하고요. 자, 롤러 슬라이더를 통해서 아래쪽 바닥면은 아래쪽으로 못 내려가도록, 그 다음에 이쪽 측면과 이쪽 측면이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도록 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즉, 아래쪽에 있는 파트는 열팽창에 의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만 커지게끔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됐으면 외부 화중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쪽에 열 효과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 효과 기능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기존의 열 해석한 항목들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열 해석을 2번 했기 때문에 이쪽에 보시게 되면 트리에 2가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쪽에서 제가 2번째 항목을 이렇게 정의를 해주도록 하고 확인하게 되면 외부 화중에 열이라는 것이 들어와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열 해석을 가져와서 사용할 때는 비슷한 수준의 메쉬를 이용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작업했던 메쉬 레벨을 그대로 드래그해서 가져와서 적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매핑이 좀 정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행해주게 되면 계산에 의해서 해석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변이 쪽을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 정도의 변이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제가 궁금한 건 플레이트의 변이니까 플레이트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전체가 아니라 정의 편집 통해서 고급 옵션에 제가 위쪽에 있는 플레이트만 선택해서 변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이를 확인해 보면 이쪽 변이는 조금 덜한데 이쪽 부분의 변이가 지금 최대 2.3까지 발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변이, 변형 같은 것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응력 결과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지금은 약간 러프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응력 결과는 어느 정도 신뢰성이 없는데 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향을 파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열 해석을 먼저 수행한 후에 이 열 해석 정보를 구조 쪽으로 가져와 주는 기능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번 2번째 컨텐츠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모션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사전에 미리 조금 작업을 좀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새 모션 스터디를 아예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메이트 작업은 이미 다 작업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모션 해석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모션 해석이 에디인이 안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모션을 에디인을 하게 되면 아래쪽 하단에 모션 해석이라는 항목이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위에 있는 캠을 이쪽 가운데 있는 원형 중심으로 회전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터 기능을 이용해서 회전을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은 거리 값을 이용해서 360도 한 바퀴를 2초 동안만 돌려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0에서 시작해서 2초 정도 지속해서 회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초 동안 한 바퀴 회전하는 모터를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자, 2초까지만 해석할 거니까 위쪽에 있는 해석 시간을 줄여주도록 하고 자,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개 파트가 접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접촉 조건을 정의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접촉 기능을 통해서 솔리드 바디와 솔리드 바디가 접촉한다라고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마찰 기술을 정의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재질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 재질에 따른 기본값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물론 내가 매뉴얼하게 값을 넣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위쪽에 있는 재질을 비활성화해 주시게 되면 이쪽에 있는 마찰 쪽이 활성화되면서 직접 값을 입력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저희는 재질값을 정의를 해주도록 하고요. 접촉이 있다라고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회전할 때 아래쪽에 있는 버튼, 파란색 버튼을 이렇게 한번 눌러주는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이 둘 사이에는 제가 스프링으로 조금 정의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스프링 값을 입력하기 편하게 단면도로 스프링을 정의를 해주도록 하고요. 위쪽에는 0과 위쪽에는 못을 선을 선택해서 둘 사이에 스프링을 정의를 해주도록 할 건데, 스프링 상수값하고 그 다음에 현재 상태의 자유 길이 상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둘 사이의 길이는 지금 현재 20mm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이 부분을 30mm로 정의를 해주게 되면 현재 10mm만큼의 압축 하중을 이미 받고 있다라고 설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댐핑 값을 좀 정의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스프링을 정의를 해주고, 자, 단면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끄도록 하고 해석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게 되면 계산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플레이를 해보시게 되면 한 바퀴 돌아가면서 해석이 진행된 거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너무 빨리 지나갔죠? 자, 속도를 조금 더 느리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위쪽에 있는 캠이 회전하면서 위쪽 파란색 버튼을 누르고 지나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어느 시점에 두 개 파트가 부딪히느냐, 이걸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 자, 물론 위쪽에 있는 타임라인을 드래그해서 한 대략 이 정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한 값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위쪽에 있는 상단에 간섭 확인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두 개 파트가 언제 간섭이 나는지를 지금 찾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약 그러면 23프레임 정도의 첫 번째 충돌이 나타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시간상으로는 약 0.84초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0.84초 정도의 접촉이 일어나고 마지막 끝나는 시점은 약 1.08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접촉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둘 사이의 접촉력은 이쪽 아래쪽에는 결과라는 것 또는 이쪽에 있는 결과를 통해서 접촉 하중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접촉에 대한 크기, 어떤 면과 어떤 면이 접촉이 발생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접촉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사실 프레임이 사실 적기 때문에 좀 약간 너무 각지게 표현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을 약간만 좀 더 늘려주도록 할게요. 초당 지금 25번 해석하게 되는데 60프레임까지 한번 잠깐 상승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좀 더 부드럽게 계산이 되죠? 모델의 메이트가 살짝 풀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결과를 볼게요. 자, 플로 표시를 보게 되면 최대 발력은 약 217N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결과를 시뮬레이션과 모션이 같이 에딩이 되어 있으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시뮬레이션 설정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기능을 이용을 하려면 여기 있는 파트가 하위 어셈블리 파트이면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상위의 파트로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 기능을 이용해서 특정 파트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뮬레이션 설정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고요. 내가 해석하고자 하는 파트를 선택을 해주고, 자, 특정 시간대를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범위를 정의를 해줄 수도 있어요. 자, 특정 시간대를 정의를 한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약 아까 0.85초에서 0.9초까지만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의를 해주고 추가해주게 되면 이 시간대의 프레임을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메시 체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메시 검사를 통해서 모델의 메시 작업을 진행을 해주도록 하고, 자, 확인 버튼 하시면 이쪽에 있는 계산 버튼이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아래쪽 하단에 제가 정의한
시간대에 프레임이 생성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시뮬레이션 계산 결과를 누르게 되면 해당 타임라인 시간대에 있는 프레임을 해석을 하는 거 볼 수 있죠. 총 이 시간대 안에는 4개의 프레임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4개의 프레임이 해석이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석이 완료가 되게 되면 이 해석 결과는 이 프레임 시간대에 가시게 되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쪽에 있는 타임라인을 해당 시간 프레임 시간대에 딱 가져가 주게 되면 해석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에 얼마만큼의 응력이 발생을 하는지 또는 변이가 발생을 하는지 또는 안전계수가 얼마인지 이렇게 3가지 항목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플레이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타임라인을 이렇게 움직여 보면 그 시간대에 맞춰서 해석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 시간대 해석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기능까지 모션과 구조와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2번째 컨텐츠까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럼 3번째 컨텐츠 쪽으로 넘어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유체 해석을 수행한 내용을 구조 쪽으로 어떻게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안테나 판넬을 지금 유동 해석을 진행을 해왔고요. 자, 일단은 유동 해석 결과를 가져오려면 플로우 시뮬레이션도 당연히 에딘이 돼야 되겠죠. 자, 나머지들은 필요 없으니까 에딘에서 제거를 해주도록 하고 플로우를 추가적으로 활성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해석은 해왔고요. 결과만 새로 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앞쪽에서 위성 접시 앞쪽에서 약 35m/s의 바람이 불었을 때 해당 플레이트에 얼마만큼의 압력이 발생을 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고 그 압력에 의해서 뒤쪽에 보시게 되면 판넬을 보강해 줄 수 있는 프레임이 있거든요. 이쪽 프레임의 안전도가 구조적인 문제가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해석 결과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유동 해석을 통해서 자, 내용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자, 지금 보시게 되면 35m/s의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접시에 바람이 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곡면 플롯 유동 궤적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유동 궤적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면은 잠깐 숨기도록 하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이 안테나에 압력을 이쪽에 전달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유동 궤적은 다시 끄도록 하고 자, 곡면 플롯에 보시게 되면 면의 압력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기 있는 면을 이렇게 다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자, 몇 가지만 일단 먼저 선택을 해보고 압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해당 면에 압력이 얼마만큼 발생을 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전체를 한꺼번에 세팅하는 팁을 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위쪽에 있는 접시의 면이 전체 파란색으로 지금 작업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려면 아까 이 곡면 플롯에 정의 편집을 했을 경우 여기 있는 모든 면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면이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하나씩 선택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해석과 관련 없지만 팁을 좀 설명드리면 솔리드웍스 기능 중에 강력 선택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강력 선택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특정 면만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정 면의 색을 추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면 색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어떤 면 색인지 이렇게 정의를 해주게 되면 특정 면을 찾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면 색깔이 여기 리스트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는
그래픽에서 색 선택을 정의를 해주도록 하고 이렇게 특정 면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색상이 임포트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면에 해당하는 해당 색이 해당하는 면을 한 번에 이렇게 찾아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135개 요소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제가 한 번씩 클릭해서 선택하려면 135번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닫기 한번 눌러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 선택 항목을 오른 클릭하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이쪽에 보시게 되면 셀렉션 세트가 완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유동 해석뿐만이 아니라 구조 해석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유동 쪽으로 가야죠. 해당 곡면 플롯의 전체 면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쪽에 셀렉션 세트를 정의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리스트가 쭉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정 면의 압력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약간 레인지 범위, 색상 레인지 범위 좀 줄여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위성 접시 부분에 압력이 이렇게 걸린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데이터를 다시 구조 쪽으로 가져와서 문제를 푸실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는 특정 면에 압력이 걸린다 정보까지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어떤 변형이나 변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스터디를 추가를 해주시게 되면 정적 해석과 연계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재질도 따로 좀 정의를 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구속 조건도 정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정 지오메트리를 이용해서 뒤쪽 포인트 원통면이, 원형면이 고정이다라고 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한바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 조건은 필요 없고요. 자, 외부 화중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유동 효과라는 기능을 통해서 아래쪽에 유압 옵션 또는 그 바람에 어떤 열이 있다라고 한다면 열 조건도 가져오실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유압 효과를 고려하겠다라고 해서 먼저 해석한 플로우의 해석 결과 파일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서 열기 정의를 해주게 되면 이 유압 정보를 구조 해석 쪽으로 가져와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면에, 특정 면에 얼마만큼의 풍압이 발생하는지를 계산 수치로 알 수 있다면 직접 넣어서 유동 해석 없이도 확인할 수가 있지만 복합적인 문제라든가 좀 더 정확한 해석을 수행하려고 한다면 지금처럼 유동 해석과 겸해서 해석을 수행하시게 되면 보다 정확한 해석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시간 관계상 메시는 약간 러프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차 요소로 풀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메시를 정의를 해주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해석을 수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 상태가 상당히 러프하고 사실은 이게 얇은 플레이트 제품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메시가 들어가줘야 되는 게 맞긴 한데요. 일단은 경향이라든가 기능을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간략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변이를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변이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 있는 플레이트들이 이쪽에 있는 접시 부분을 잘 잡아주고 있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자, 응력 부분으로도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응력 부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쪽 빔 하나만 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응력 플롯 정의를 통해서 고급 옵션의 특정 면들을 선택을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해석 결과가 보여지는 상태에서 선택하려면 선택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숨기고 선택하기 편한 상태로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자, 다시 한번 고급 옵션의 요소를 좀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빔 하나만 이렇게 외부 면을 좀 정의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게 되면 이렇게 빔 하나의 응력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항복 응력 대비 굉장히 낮은 값이기 때문에 해당 프레임이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동 해석 결과를 구조 쪽으로 가져오는 기능까지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출 쪽을 좀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폰 케이스를 사출 해석을 통해서 해석한 것을 잔류응력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구조 쪽에서 해석을 수행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려면 사출 해석이 먼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플라스틱스가 일단은 에딘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플라스틱스를 통해서 이미 해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케이스만 할 거니까 케이스 쪽만 정의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해석을 먼저 작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메시라든가 수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정했고요. 사출 위치는 여기 가운데 포인트를 수지 주입구로 정의를 했고, 해석은 이미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충전 결과를 읽어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충진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사출 해석을 수행을 하고 이제 보합 해석까지 완료하게 되면 이제 사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잔류 응력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잔류 응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충진 시간을 조절한다든가 냉각 채널을 정의를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잔류 응력이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았고, 자, 그 제품이 출시가 된다라고 봤을 때 그것에 의해서 해석을 구조적인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구조 쪽으로 넘겨와서 추가적인 해석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이런 잔류응력 데이터를 구조 쪽으로 넘기려면 메시가 솔리드 메시여야지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충진 보합까지 해석이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 비선형 해석 스터디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아래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내보내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서 해석 결과를 내보낼 수가 있는데요.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뿐만이 아니라 아바쿠스라든가 다른 시뮬레이션 통해서도 해석 조건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석 결과를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보내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해석 결과 파일을 아까 플로우처럼 저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해석 파일을 이렇게 저장을 특정 위치에 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선형 해석을 수행을 하시게 되면 외부화 중에 추가적으로 금형 내부의 잔류 응력 데이터를 불러오시는 기능이 활성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 잔류 응력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아까 플로우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해석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자, 이쪽에 보시게 되면 해석 결과를 이렇게 임포트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 물성이 정의가 되지 않았는데 플라스틱스에서 이미 정의되어 있는 물성들을 다이렉트로 임포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기 정의를 해주고 재질을 고려하겠다라고 체크박스가 되어 있으면 확인을 눌렀을 때 플라스틱스에서 이미 정의한 수지 정보가 이렇게 연관돼서 가져와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상태에서 구속 조건을 더 추가적으로 부여한다든가 또는 외부 화중을 더 추가적으로 더 넣어서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잔류력을 포함한 상태에서 해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풀어보면, 자, 여기도 메시를 좀 러프하게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메시를 정의를 해주도록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잔류 응력 결과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석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 모션 시뮬레이션 또는 유동 시뮬레이션 또는 열애적 스터디, 그 다음에 플라스틱스 이런 것들을 함께 연결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전체적인 해석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런 것들보다는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포커싱을 해서 지금 온라인 세미나를 수행을 해봤습니다. 자, 세미나는 여기까지 해서 진행을 마치도록 하고요. 세미나가 완료가 되면 온라인 설문지에 궁금하신 사항이라든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거기다 기재를 해주시게 되면 저희가 피드백을 해서 다시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설문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